1991년 1월 17일 쿠웨이트와 이라크 공화국의 하늘은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공중편대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라크 공화국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전년 8월에 작고 석유가 풍부한 쿠웨이트 왕국을 점령하여 그 부를 약탈하였습니다. 서부에서는 걸프 전쟁으로 기억되는 이 충돌은 이라크 공화국과 강력한 동쪽 이웃인 이란 공화국과 8년 동안 싸운 이란 공화국만의 또 다른 주요 전쟁에 앞섰습니다. 1990년대와 현재까지의 이 지역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중요한 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이야기이며 정치적 야망의 이야기이며 뒷방에서의 음모와 그 모든 것의 대가가 피로 지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공화국, 이라크 공화국 전쟁, 원조 걸프 전쟁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공화국 사이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1970년대 중반에 이란 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에 맞서 서방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941년부터 샤 형태로 통치한 모하메드 팔라비는 이 밀접한 관계와 이란 공화국의 방대한 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대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최신 서방 무기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에는 강력한 영국 제조의 족장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소비에트 연방이 이라크 공화국과 같은 지역 경쟁국에 공급하고 있던 T-55와 T-62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란 공화국이 워싱턴에 얼마나 가까운 동맹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F-14 톰캣 전투기를 획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F-14은 당시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전투기였는데, 이는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랬습니다. 미국 해군의 F-14만큼 고급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100마일 떨어진 공중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거대한 AIM-54 피닉스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F-14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공화국은 사막 위의 하늘을 지배했고, F-15 이글이 도착할 때까지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이에 상응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어서는 이란 공화국을 동맹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정보기관에게는 전임직이었으며, 샤를 위한 가장 큰 위협은 이란 공화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1953년에 미국과 영국의 정보 요원들이 총리와의 권력 다툼 중에 샤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을 막기 위해 샤는 나중에 국가의 의회를 해산하고 그의 소위 백색 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재산을 빼앗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대 동안 그들의 사람들을 통치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개혁의 프로그램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란 공화국인들이 그들의 문화의 서구화로 보았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의제를 가진 반대 그룹들이 샤의 백색 혁명에서 등장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샤는 이러한 그룹들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1964년에 이란 공화국에서 추방된 대중적인 성직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많은 반대 그룹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샤의 서방과 이스라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여 샤를 사람들로부터 더욱 소외시켰습니다. 1978년 1월 수천 명의 젊은 종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곧 샤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는데, 이 시점에서 샤는 이미 암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정부군은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폭력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란 공화국 혁명이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년 내에 샤와 그의 가족은 휴가를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979년 1월 17일에 그는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호메이니는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 후 샤의 정부 자녀 부분을 몰아내고 1979년 4월 1일에 이란 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서양에게 이란 공화국 혁명은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이 잡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의 이글클로라는 작전은 인질들을 구출하려 했지만 구조 헬리콥터 중 하나가 지원하는 C-130 헤라클레스 화물기에 충돌하여 8명의 미군 인원과 1명의 이란 공화국 민간인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서방에게 장기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공급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주요 지역적 적을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샤왕이 권력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이라크 공화국에서도 권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16일 이라크 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하산 알바크르는 부하인 사담 후세인의 정치적 음모로 인해 퇴진을 강요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랍 국민주의를 약속하고 아랍 해석의 사회주의해에 작동하는 이라크 공화국의 지배당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웃하는 시리아 아랍 공화국도 같은 당에 의해 통치되었고 알바크르는 두 나라를 본질적으로 합병하여 훨씬 더 강력한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담 후세인의 권력에 대한 자신의 야망을 제한했을 것입니다. 알바크르가 제거되면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운동은 끝났고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공화국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절대 군주가 나타나는 많은 독재 정권처럼 사담 후세인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정부에서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그의 잠재적 반대자들이 수백 명이나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 저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북부, 터키 공화국 시리아, 아랍 공화국 이란 공화국과의 국경에는 쿠르디스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고향인 쿠르디스탄 자치구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그 투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0-1975년 쿠르디스탄 전사들과 이라크 공화국군은 잔인한 전투를 벌이며 이라크 공화국 쿠르디스탄인들은 이란 공화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1975년 알제리아 협정 체결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수십 년 동안의 불화와 심지어 최근에 이라크 공화국과 이란 공화국의 샤 사이의 국경에 대한 싸움을 종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 동안 성공한 쿠르디스탄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후 이란 공화국은 쿠르디스탄 문화를 억제하기 위해 아랍화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하고 미래의 원망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담에게는 더 가까운 곳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지도부는 이라크 공화국의 순위 인구로 국내에서는 더 큰 시아 인구에 비해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에서 시아파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부상은 이라크 공화국에서도 이들의 오랜 이란 공화국 이웃과 지역적 적이 지원하는 유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습니다. 혁명 후 이란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국제사회에서 아야톨라에 대한 새로운 적대감은 사담 후세인에게 눈에 띄지 않았고 그는 동쪽 이웃에게 짧고 강렬한 일격을 가할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사담은 이라크 공화국과 샤트 알-아라비스로 양쪽 모두를 통제하고 이전에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곳과 석유가 풍부한 지역을 점령하길 원했으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땅에 대한 역사적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매일이 지날수록 이란 공화국이 더욱 안정적이 되어 그의 야망에 더 큰 위협을 끼칠 수 있거나 그가 두려워하는 시아파 반란을 선동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 계획의 개인적인 지휘를 맡았습니다.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서 영향을 받아 그는 성공의 핵심이 이란 공화국 공군을 빠르게 파괴하고
동시에 이란 공화국 영토로의 포괄적인 돌파를 시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란 공화국인들은 조정된 대응을 시도하는데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들의 목표가 잡히면 이라크 공화국군은 이란 공화국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란 공화국이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1980년 9월 17일 사담 후세인은 공개적으로 알제리아 협정에서 철회하였고, 이란 공화국의 새로운 정권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그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명령에 따라 이란 공화국 공군이 첫 번째 목표였고, 십가의 비행장이 모두 이라크 공화국 전투 폭격기의 첫 번째 공격파에서 피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담 후세인의 계획에는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군이 비행장 자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이란 공화국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해만 입었고, 활주로가 빠르게 수리되면서 이란 공화국 공군은 공격자를 맞이하러 일어났다. 24시간 이내에 이라크 공화국 공군 기지는 미국 제작 F-4 팬텀과 F-5 타이거를 조종하는 이란 공화국 파일럿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 작전은 단순히 복수라고 불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라크 공화국군이 3개의 전선으로 이란 공화국에 6개의 부대를 보냈습니다. 가장 집중된 노력은 수로를 통제하기 위해 4개의 이라크 공화국 부대가 배치된 쿠제스탄을 점령하는 작전이었고, 나머지 2부대는 이란 공화국의 방역을 막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가장 피가 많이 흐른 전투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벌어졌는데, 이란 공화국의 대전차 팀이 이라크 공화국의 전차에 무거운 손해를 입혔지만 결국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약 7,0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해 이란 공화국인들은 카람샤하르시를 피해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공화국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이라크 공화국의 전진을 지연시켰고, 이란 공화국에게 동원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말에는 이라크 공화국 병력이 방어에 들어가고 그들의 예비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공화국과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란 공화국은 그가 약속했던 빠른 승리 대신에 이제 소모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란 공화국이 모든 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샤왕 아래에서 축적된 그들의 거대한 군사력은 이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 공화국이 서방의 큰 적인 소비에트 연방을 소외시킨 것은 그들이 그들의 지원에서 배제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급 서방 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다른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그들 중 많은 부분을 캐니발화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공화국의 80대의 F-1 톰캣 부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경우에는 그들의 고급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비행했습니다. 이 장비 문제는 샤왕에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장군들과 다른 고위 장교들을 감소시킴으로써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공화국인들은 자신들이 즉흥적으로 능숙하다는 것을 빠르게 증명하였고,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탱크와 항공기를 위한 자체 예비 부품과 탄약을 생산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게 된 그들의 장비의 거대한 양을 재생산하게 하고, 그들이 이라크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공화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프랑스 공화국에 의해 무장하고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군대에 대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잘 갖추어져 있었고, 쿠르디스탄인들과의 전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그의 개성에 대한 숭배로 잘 동기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캠페인 지휘에 대한 고집은 이라크 공화국인들이 전선에서 과도하게 확장되게 만들었고, 그들이 적은 목표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하는 대신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쉽게 장비가 부족한 이란 공화국인들을 파괴하고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 군대의 장군들이 동료 지원 없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일부는 후퇴하고 재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역시 절박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이것을 겁쟁이나 무능력으로 보았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로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지도부 중에서 그의 계획에 반대하거나 그렇게 보이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분위기는 결국 사담의 전시 지도자로서의 결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방어 전략과 예비 계획들이 종종 무시되었고 이란 공화국이 이라크 공화국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라크 공화국의 유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을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란 공화국 공군을 지상에서 폭파할 것으로 예상하던 사담 후세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란 공화국의 비행기들은 이 초기 공격 동안 이라크 공화국의 공중 방역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후세인의 이란 공화국 침공은 또한 이라크 공화국 지도자와 그의 군사적 야망에 불행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계획의 큰 부분은 새로운 이란 공화국 정권의 불안정성과 내부 불안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의 침공은 단지 외부 침략자에 대해 이란 공화국을 통합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아야톨라에게 권력을 유지하고 이란 공화국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확히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 침략자에 대항하여 사람들에게 집회를 호소하면서 이란 공화국은 젊은 남성들의 대규모 동원을 보았고 이는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장면들을 연상시켰습니다. 서로 함께 자란 남성들로 구성된 새로운 지역 유닛들이 조직되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과의 비교는 이란 공화국 이라크 공화국 전쟁에서 이란 공화국이 이라크 공화국 군을 저지하기 위해 널리 통제망을 사용하게 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공화국에게는 장갑 유닛에 대한 수적 불리함 때문에 보병 전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통제망은 이란 공화국의 방어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소매서처럼 이란 공화국 보병은 이러한 통제망에서 대규모 인간 파도 공격을 시작하였고 이는 종종 이라크 공화국의 대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넓은 개방된 필드를 가로질러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공화국의 모래는 연기, 불, 그리고 피로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1981년과 그 이후에 전선에서 양군이 피투성이의 고된 싸움을 벌인 후 사담 후세인은 이란 공화국 도시와 그들의 인구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수입한 스커드-B 지대지 미사일과 투폴레프 TUII 폭격기는 이란 공화국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파괴를 쏟아내며 어둠의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변 산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도시에 대한 공포 폭격과 같이 이 공격들은 이란 공화국인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였지만 대신 이란 공화국인들은 복수를 요구하였고 그래서 이란 공화국 전투기들이 바그다드에 대해 보복하였습니다.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공격들은 전체적으로 도시의 전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쿠르디스탄인들도 이 전쟁이 제공한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쿠르디스탄 자치구를 위한 이라크 공화국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였고 이는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아, 시리아 아랍 공화국, 그리고 물론 이란 공화국에 의해 그들은 터키 공화국로 통하는 도로에 포위를 두어 도로를 통한 이라크 공화국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여 이미 약화된 사담의 경제를 더욱 상처 입혔습니다. 1982년 5월까지 이라크 공화국은 전쟁 초기에 얻은 대부분의 땅을 잃었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그의 군대에게 이라크 공화국 영토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후퇴를 명령한 자신의 장군들을 처형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후세인은 이제 평화를 청구하며 1982년 6월 10일에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하였고 이란 공화국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는 것에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야톨라는 이 휴전을 거부하고 대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란 공화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이라크 공화국과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양측은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인지 두 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대슈퍼 파워들까지 그들의 지역 내 석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루시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세계는 이 충돌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후폭은 영원히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동과 그 석유 공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두 주요 전투국가 외의 국가들은 이 충돌의 결과에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반면 이라크 공화국은 세계의 무기 공급자들과 중동에 성장하는 권력에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과 프랑스 공화국 모두 이라크 공화국의 무기와 기술 지원의 주요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물자 지원이 프랑스 공화국의 기여를 능가했지만 대신에 프랑스는 이라크 공화국에 21세기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도구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원자의 힘입니다. 1976년 프랑스 공화국은 40메가와트 반응기의 기술을 이전하고 이라크 공화국인들이 바그다드 근처의 새로운 핵센터에서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건설은 1979년에 시작되었고 프랑스 공화국 근로자들이 오시락이라고 불렀던 이 반응기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무기 등급 플루토늄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라크 공화국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주요한 선전 승리를 찾아서인지 이란 공화국은 1980년 9월 30일에 핵시설에 대한 역사상 첫 공습으로 반응기를 뜻밖의 공격했습니다. 스코치드 소드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서 이란 공화국의 전투기들은 반응기에 충분히 큰 피해를 입혀 프랑스 공화국 이라크 공화국 프로젝트를 최대 3개월까지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한 이라크 공화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 공화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인 1981년 6월 7일 반응기 작업이 재개되었고 다시 한번 시설 위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 공화국의 표시 대신에 비행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습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공습에서 이스라엘의 F-16 파이팅 팔콘은 그들의 범위의 극한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라크 공화국의 상공을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폭탄을 놀라운 정확도로 투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고 이라크 공화국은 시설을 재건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이란 공화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1984년에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였고 사담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공화국은 여전히 이라크 공화국의 전쟁 노력을 위해 일반적인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이라크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이란 공화국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하거나 자국 내 시아파 반란을 선동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라크 공화국 정부에 전쟁 대출을 제공하였고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와 프랑스의 전통적인 공급자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이라크 공화국에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헬리콥터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미국도 같은 일을 했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덜한 정도로 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돌아갔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란 공화국에 의해 파괴된 실제 소비에트 연방 제조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T-55 탱크와 같은 라이센스가 없는 소비에트 연방 무기의 복제품을 팔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자체도 이라크 공화국에게 자신들의 T-72 탱크의 수출 버전을 제공했는데 이는 이란 공화국의 탱크 조종사들에게 많은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력한 이란 공화국의 톰캣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라크 공화국에 고급 전투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공화국에도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직접 이란 공화국에 공급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제조의 59형 전차 약 300대를 이란 공화국에 공급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리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놀라운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중앙정보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공화국과 이라크 공화국을 미래에 잠재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두 측을 서로 싸우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 공화국에 훈련과 장비를 제공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목표를 섬기는 동시에 작은 나라의 방위 산업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화국에서 이스라엘로의 이란 공화국 유대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협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내의 일부 파벌은 이란 공화국을 니카라과의 반사회주의 반란군인 콘트라스를 자금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미국 장비용 무기와 예비 부품이 이란 공화국에 팔렸고 이란 공화국은 레바논 공화국의 헤즈볼라와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헤즈볼라는 7명의 미국인 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이스라엘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란 공화국의 지불금 일부는 그 후 콘트라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 거래를 발견하자 레이건 행정부에게 스캔들이 발생했고 그들은 인질을 위한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에 반하며 기술적으로는 반역입니다. 우브두두부두부두부두부 그의 외국 후원자들이 사담 후세인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면서 그는 1981년에 프랑스 공화국에 새로운 장비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이에는 89대의 닷솔 미라주 F1 전투기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20대는 반함 작전을 위해 구성되었고 엑소세트 미사일로 무장되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의 공군이 고갈된 상황에서 이 주문의 긴급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미라주들은 실제로 프랑스 공화국 자체의 공군에게 배송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라크 공화국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번개전이 이제 조각난 상태이고 전쟁의 압박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은 장기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결국 이란 공화국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란 공화국의 기능을 크게 손상시키기 위해 미라주들이 이란 공화국의 탱커를 가라앉히는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는 후에 이란 공화국의 원유를 운반하는 외국 탱커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미라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담의 군대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했지만 이는 사담이 희망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미라주가 준비될 때까지 그를 버틸 수 있도록 프랑스 공화국 해군으로부터 슈퍼 에텐다르드 공격기 5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2년에 이 슈퍼 에텐다르드들은 포클랜드 제도 전쟁에 참여한 영국군의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제 그것은 이란 공화국만의 선박에도 같은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의 슈퍼 에텐다르드들은 1984년 3월 27일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고 그해 말까지 그들은 만에서 다양한 국적의 34척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이 에텐다르드들을 파괴하는 것이 이란 공화국의 전투기와 해군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지만 이란 공화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에텐다르드들은 파괴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크기와 함께 골프 위에서 무서울 정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조종사들, 그리고 종종 바다가 물결치게 만드는 제트 배기가 그들을 극히 피하기 어려운 목표로 만들었고 착륙 사고로 이라크 공화국에서 서비스 중인 것 중 하나만 손실되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은 F4 팬텀에 폭탄을 장착하여 이라크 공화국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이란 공화국의 공습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작은 규모의 이라크 공화국 해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의 석유 수출은 외국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란 공화국의 전투기와 빠른 공격 보트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의 전함들은 또한 이라크 공화국 친화적인 탱커들이 사용하는 수로의 지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언론은 양측이 벌이는 이 전략을 탱커 전쟁이라고 레이블링했고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공화국은 각각의 국가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전함을 걸프로 파견했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래의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쿠웨이트와 같은 국가들의 탱커들을 미국 선박으로 재플래그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미국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걸프 전쟁에 끌어들일 위험을 감수하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었지만 이것은 공격을 멈추지 못했고 전쟁이 1980년대 후반으로 이어지면서 공격 횟수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 공화국이 이라크 공화국에 대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라크 공화국 군대가 부풀어 오르면서 적어도 이란 공화국의 군사력을 맞추기 시작했고 탱크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이란 공화국 적을 능가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명령이 서방 세력에게 폐쇄되어 있어서 워싱턴, 런던, 프랑스의 많은 관찰자들은
특히 가봇에서의 질적 우위를 감안할 때 이라크 공화국과 이란 공화국을 왜 물리치지 못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은 이라크 공화국의 지도부, 특히 여전히 사담 후세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군대가 이제 100만 명에 이르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서 실패하고 있었고, 반면 이란 공화국은 자신의 병력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이념적으로 확고한 지휘관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들 지휘관들은 군사 캠페인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란 공화국의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담 후세인은 1983년 9월 이란 공화국의 북부 이라크 공화국로의 공세와 같은 경우에 화학 무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공화국인들은 쿠르디스탄인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공화국 영토로 15마일 진출했지만 헬리콥터가 그들 위에 화학 물질을 뿌리면서 5,000명의 이란 공화국인과 2,500명의 이라크 공화국인을 살해하며 진출을 멈추게 했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이란 공화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라크 공화국의 바스라시를 장악하기 위해 여러 작전을 벌였지만 수비자들은 고집스럽게도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980년에 이란 공화국으로의 공격이 정체된 이후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재편성하고 재장비하여 1986년 초에 대규모 공세를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 목표는 1984년에 이란 공화국에게 잃어버린 마즈눈 섬을 되찾는 것이었는데, 이 섬은 이라크 공화국의 석유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세는 이란 공화국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섬을 되찾는 데 실패했고, 더 나쁜 것은 이로 인해 이란 공화국이 알샤트의 입구에 위치한 알파우 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란 공화국은 그들의 엘리트 혁명 수비대를 사용하여 반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점령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도를 점령함으로써 이란 공화국은 육지 기반의 실크원 미사일로 선박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 이르러 이라크 공화국의 장군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전쟁 계획에 간섭하는 사담에게 빠르게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반란을 위협받은 사담은 마지못해 전쟁을 지휘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고 그의 장군들이 그들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전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 공화국군은 교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제는 병사들을 전선으로 보내기 전에 훈련에 더 많은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는 대규모 전쟁 게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 공화국 병력의 질이 늘어나고 수도 늘어났지만 그들이 남겨진 전략적 상황은 여전히 이란 공화국을 유리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란 공화국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란 공화국의 인구는 이제 점점 전쟁에 지치기 시작하고 싸울 자원봉사자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와 장비의 사용 가능성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탱커 전쟁에서 미국 해군의 증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때때로 미국 해군은 그들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 공화국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란 공화국의 원유 수출이 워싱턴으로부터 이라크 공화국의 것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라크 공화국의 공습 위협이 있어 점점 더 적은 국가들이 더 이상 이 나라와 협력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구축함인 USS 스타크가 이라크 공화국의 미사일에 맞았을 때도 워싱턴은 이 사건을 이란 공화국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결국 이라크 공화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공화국은 쿠르디스탄인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북부 전선에서 성공적인 공세를 펼쳐 이전보다 더 깊게 이라크 공화국 영토로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공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7월 20일 양측에게 작전을 중단하고 전쟁 전 경계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이 거절되었지만 두 나라 모두 어떤 종류의 평화를 찾아야 할 시간이 오기만을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1988년까지 양측은 거의 1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문제는 사담 후세인과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신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은 이라크 공화국과 4월에 예정된 새롭고 신선한 공세를 위해 집결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공세 이전에 사담 후세인은 1988년 3월 16일에 쿠르디스탄인 마을 할라부자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2일 전에 이 마을은 이란 공화국의 통제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이라크 공화국 전투기와 헬리콥터에 의한 신경가스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000명이 학살되고 다른 10,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의 4월 공세로 인해 이란 공화국은 전쟁 전 이라크 공화국 영토에서 남아있는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에는 북부의 쿠르디스탄족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세 동안 이라크 공화국은 알파우 반도에서 이란 공화국군을 추방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은 이란 공화국이 그곳에 주둔한 병력의 5배 이상을 집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가스를 치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은 또한 국경 예니의 이란 공화국 도시들에 대해 화학 공격을 수행하였고 전쟁이 계속되면 이란 공화국의 도시들에도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바다에서는 4월 18일에 미국 해군이 이란 공화국 해군의 지뢰 작전에 대응하여 기도하는 멘티스 작전 중에 이란 공화국의 구축함을 침몰시키면서 이란 공화국에게 더 많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3일 걸프에서 미국 선박을 보호하고 있던 미국 구축함 USS 빈센스가 이란 공화국의 항공기를 전투기로 오인하고 이를 격추하여 29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란 공화국에서 아야톨라의 고문들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다시 한번 여러 배 늘려야 하며 그들은 전쟁이 1990년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란 공화국의 지도자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그는 마지못해 1988년 7월 20일에 유엔 결의 598호를 받아들이고 휴전과 모든 측의 전쟁, 전 국경으로의 완전한 철수를 위한 협상 개시에 동의하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즉각적인 후폭에서 두 군대 사이의 완충 역할을 했지만 이라크 공화국과 큰 규모의 이란 공화국 땅을 잡고 있으려 하면서 협상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2일의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라크 공화국은 이란 공화국과의 싸움을 지원했던 작고 석유가 풍부한 나라인 쿠웨이트를 침략했습니다. 이라크 공화국의 이란 공화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대부분 눈을 감았던 세계는 분노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아져 사담 후세인의 병력을 추방하기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1991년의 걸프 전쟁은 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가진 기술적 우위는 이라크 공화국 군대를 약 한 달 넘게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이 충돌의 유산은 잔인합니다. 1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이라크 공화국가 불법적으로 이란 공화국을 침략하였으며 이라크 공화국가 민간인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라크 공화국가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폭격하였으며 이라크 공화국가 서양 선원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공화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서양 국가들은 이 싸움에서 이란 공화국을 나쁜 놈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사실상 세담 후세인에게 그의 쿠웨이트 침략이 동일한 무관심으로 대응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의 불을 통해 그는 전쟁으로 고갈된 그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란 공화국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세담 후세인은 이라크 공화국을 부상하는 지역 강국에서 적대적인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제3세계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1년에 그의 정권을 권력에서 제거하지 않은 미국의 변덕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이를 반쯤 끝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21세기에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라크 공화국은 다시 한번 미국과 영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의 침략은 세담 후세인의 폭정을 끝냈지만 수년간의 혼란과 테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약간의 외톨이로 계속되었습니다. 이란 공화국의 지도부는 일부 국가들이 얼마나 빨리 이라크 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해 달려갔는지 잊지 않았고 곧 그들은 레바논 공화국 시리아, 아랍 공화국 예멘 공화국의 반군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공화국 이라크 공화국 전쟁과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임박한 전쟁의 느낌은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란 공화국 사람들이 내면보다는 외면에 집중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공화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기도가 때때로 변동하는 것을 경험한 지도자들입니다. 중동이 여전히 추가적인 전쟁, 반란, 이데올로기적 투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공화국 이라크 공화국 전쟁의 최종 유산이 무엇이 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세계의 전쟁입니다.